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결국에 이제 주된 내용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화를 사야 한다가 이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대신에 어떤 재화를 되고 그 중에 저 또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같은데 뭐 주식이나 부동산 사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잃지 않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100% 성공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인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갖고 진행을 하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어떤 건지 또 어떤 기간을 갖고 행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의 어떤 철학을 갖고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우리는 투자를 할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은 약 2022년이니까 2023년 거의 다 왔지만 2022년이라고 보고 1993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나스닥 지수 그래프를 한번 어, 띄워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 자체가 어느 정도 변곡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1993년부터 꾸준히 자산 시장의 그 자산 규모가 커지다가 어느 시점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꺼지고 그리고 또 서서히 이제 올라가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쭉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어떤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하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때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한번 일어났을 거고 또 이때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건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뒤에서 차차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산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또 이제 다음 걸 보면 이번에는 코스피 그래프인데요. 코스피 그래프는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 500처럼 완만한 어떤 모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2000, 뭐 한 8년 정도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꾸준하게 어느 정도 우상향 하다가 코로나 시기 이후로 급격하게 오르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현금의 유동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항상 단일적인 대처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단일적인 대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을 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현금을 풀어서 어떤 기업의 경제 활동을 늘리고 고용률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고 하는 게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중추적인 그 대처법은 돈을 많이 푸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되냐? 그 돈이 많이 푼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데
그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되면 시장에 현금이 증가하겠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무인도에서 10,000원짜리가 2만 원, 그러니까 무인도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2만 원, 한국은행에서 10,000원짜리 더 발행해서 2만 원이 된 것처럼 현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재화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현금의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물가를 잡는다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쨌든 금리가 인상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기본 안전자산의 어떤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거면 내가 차라리 뭐하러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해. 그냥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지 하고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예금과 적금에 투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자를 갚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아도 더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코로나 위기나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이렇게 많은 사건들 동안에 풀린 돈이 사라졌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돈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는 않았죠. 예금과 적금, 그리고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내 돈 잃고 싶지 않다라는 대중심리가 발동해서 그 심리 때문에 적금과 예금 혹은 안전자산, 뭐 채권 등에 투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월급 뭐 1년 12개월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건데 그거를 손실 보는 게 얼마나 뼈 아픕니까? 심지어 자기 돈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금리도 올랐고 이자도 내야 되고 심지어 원금은 떨어지고 있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한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계속 시중에 있습니다. 시중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적금이나 예금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안전자산은 풀린 돈이 무조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현금으로 갖고 있겠죠. 어쨌든 대중심리에 의해서 예금 및 적금 등 안전자산에 돈이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그러한 현금은 다시 시중에 나온다. 그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를 다시 시행하게 되는 그런 때인 거죠. 그게 다시 재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사실 대중 심리의 관계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정말 저명한 투자자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다양한 서적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가져서 쭉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과 같은 재화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돈이 지금 현재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과의 심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화폐 제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폐를 푸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재화를 구매하고, 그 때가 오게 되면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적절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엄청 정해진 어떤 매매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에 시간이 더해지면 어느 정도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사실 이거를 슬라이드에 넣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존리 선생님이거든요. 네, 요즘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지만 이분이 처음에 이제 유명해지시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많은 이제 유동성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유동성이 생겼고 그 덕분에 이제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유명세를 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적립식으로 투자해라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물론 이게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한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라는 그 뜻만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위기 때마다 돈을 풀게 되고 돈을 풀게 되면 우리는 적절한 재화를 갖고 있어야 재화에 따른 화폐 경제 그 시스템 안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압축적인 말을 이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라 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분은 또 마찬가지고 보시면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주식 투자가 중에 한 분이 이 박용옥 씨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농사하듯 투자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농부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에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수확을 해서 팔자 뭐 이런 의미가 담긴 내용인데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다음 날에 수확하고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키우고 팔자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에는 결국에는 자산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자산 가격이 훅 상승하면은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어떤 뭐 대외적인 요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대중 심리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자산을 보유했다라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녹익은 자산을 파는 거는 그런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다음 분은 워렌 버핏이에요. 너무 유명하니까 사실 이게 말씀드려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가장 현존하는 투자의 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도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죠.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분은 뭐 종목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습득하는 정보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화폐 경제에 대해서 이해해서 저는 이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대중적으로 쓰이는 어떤 뭐 애플 같은 주식들을 요즘에는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같은 재화를 산다라는 건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필승 공식.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가격에 어떤 재화를 매수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면 자산 상승에 대한 확률은 증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명확하게 해두고 투자의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대중 심리에 너무 쉽게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투자의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면서 좀 더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시간대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